작년 한 해 대한민국 국세청에 접수된 폐업 신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려 98만 건입니다. 거의 100만 개에 달하는 가게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역대 최대 기록이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경기라서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뒤집히고 소비의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고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지워버리는 격변의 시대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업종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 섬뜩한 현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멸종하고 있는 10가지 업종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 볼 곳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담당했던 곳, 바로 예식장입니다. 혹시 최근에 결혼식장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주말마다 예식장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풍경, 이제는 보기 힘듭니다. 수치가 증명합니다. 2018년만 해도 전국에 1000개가 넘었던 예식장이 2024년 현재 700개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전체 시장의 30%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혼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식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불필요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문을 닫은 예식장들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던 천장 아래 이제는 병원 침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방도시에 가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주말에도 불이 꺼진 캄캄한 예식장 건물. 그곳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젊음이 사라진 자리를 늙음이 채우는 이 서글픈 풍경이 바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몰락입니다. 두 번째 몰락은 예식장의 죽음과 괴를 같이 합니다.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단어, 이제는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만 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5곳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노란색 승합차들이 골목을 누비며 아이들을 태워갔지만 이제는 그 노란 차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 한복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서 0세반과 1세반을 합치고 선생님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장님들이 돈을 못 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회사를 그만두니 소득이 줄어 아이를 더 안 낳게 되는 완벽한 파멸의 악순환이 완성된 겁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 그게 바로 지금의 어린이집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유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산층의 상징이자 코로나 시국 최대의 수혜자였던 골프장 산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너도 나도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킹하기가 수강 신청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거품 순식간에 꺼지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비싼 국내 골프장 대신 동남아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MZ세대의 이탈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골프 옷 입고 사진 찍어 올리던 유행, 이제 끝났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비싼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젊은 층이 대거 골프를 접었습니다. 수도권의 유명 골프장들조차 매물이 쌓이고 있고 회원권 가격은 뚝뚝 떨어집니다. 한철 장사에 취해 배짱 영업을 하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거리의 풍경을 바꿨던 유행 간식, 탕후루 가게입니다. 작년 말에도 번화가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탕후루 가게였죠. 설탕 코팅이 반짝이는 과일 꼬치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게들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들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벌집 아이스크림, 대한민국 자영업의 고질병인 냄비 근성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탕후루는 건강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가 또 끊겼죠. 유행만 쫓아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현상은 준비 없는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통의 제왕이라 불렸던 오프라인 대형마트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카트 끌고 마트 가서 시식코너 돌고 장 보는 문화,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점포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마트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매출이 이마트를 넘어선 사건은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신선한 우유와 채소도 새벽이면 문 앞에 와 있는데 굳이 차를 끌고 나가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마트들은 이제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노른자 땅에 위치한 점포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화려하게 쌓여있던 물건들 사이로 텅 빈 통로만이 남은 대형마트, 그것이 오프라인 유통의 현주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로 위의 필수 시설, 주유소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주유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느끼셨나요? 매년 500곳 이상의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정해진 미래이고 기름 팔아 남는 마진은 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깔고 앉은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선 골치 아프게 기름 냄새 맡으며 장사하느니 그 땅을 건설사에 팔아 오피스텔을 짓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셀프 주유소로 바꿔서 인건비를 줄여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유소는 이제 도심에서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식의 보급로 동네 서점입니다. 이건 스마트폰이 우리뇌를 지배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참고서나 문제집을 팔아서 버티던 동네 서점들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서점의 당일 배송과 할인 공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퇴근길에 책이 와 있는데 굳이 서점에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서점 주인은 책을 사랑해서 문을 열었지만 세상은 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책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그 낭만적인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이게 무슨 명품 가방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픈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소아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대생들은 소아과 지원을 기피합니다. 아이는 줄어들고 진료 수가는 낮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소아과 의사들도 간판을 내리고 피부 미용이나 통증 클리닉으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돈이 안 되면 병원도 문을 닫는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의 몰락을 넘어 의료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아홉 번째는 외식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뷔페식 레스토랑입니다. 한식 뷔페, 초밥 뷔페, 고기 뷔페,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사랑받았던 그곳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재료 가격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상추가 금추가 되고 고깃값이 뛰고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찹니다. 뷔페는 박리담회, 즉 많이 팔아서 적게 남기는 구조인데 이제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적자가 나는 진퇴양난. 가성비라는 단어는 이제 외식업계에서 멸종된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지방 건설업체입니다. 뉴스에서 부도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시죠? 지방에 가보면 다 지어놓고도 불이 꺼진 유령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미분양이 쌓여만 갑니다. 원자재 가격은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돈을 빌려 쓴 금융비용, 즉 PF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만기는 돌아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 지역의 식당과 자재상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지금 지방의 건설 현장은 멈춰 섰습니다. 크레인은 멈췄고 인부들은 떠났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지금 당장 몰락하고 있는 10가지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예식장, 어린이집, 서점, 주유소, 우리 삶의 추억이 깃든 공간들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들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욕망은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업종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재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뼈아픈 하지만 꼭 필요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목격한 또 다른 몰락의 현장을 제보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